안녕하세요. 데일리 강입니다. 라떼별곡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1970년 동대문 운동장에서의 그 유세비오를 언급했으니까 그 2년 후인 1972년 동대문 운동장에 온 그 브라질 산토스 팀 소속 축구 황제 펠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얼마 전에 그 대장암으로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당대의 그 두 스타 플레이어면서 그 경쟁자였던 그 펠레와 유세비오와의 그 관계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하면은 경기에서는 그 총 3번의 만남이 있었다 그러고 서로 사이가 꽤 좋은 사이면서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그 전성기를 지나서 선수 후반부에는 미국 리그에 참가해서 사이 좋은 친구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유세비오가 그 2014년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펠레가 유세비오는 그 형제와 다름없을 정도로 지냈던 사이라며 매우 슬퍼했고 4년이 지난 후인 2018년 유세비오 생일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세비오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해집니다. 1972년 동대문 운동장에서의 브라질 산토스 팀 경기는 그 2년 전 유세비오 경기의 그 좋은 기억을 더해서 축구 황제라 불리는 펠레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 엄청난 기대감과 흥미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경기에 참여했던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선수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회택 그리고 그 당시 나이가 상당히 그 젊었었던 차범근 선수 등이 있었죠. 그 경기에서 이 두 선수는 그 각각 한 골씩 두 골을 만회하지만 결국 3대2로 경기는 브라질 산토스 팀 승리로 마무리가 되죠.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도 그 관심 사항이었겠지만 그보다는 그 지난번 유세비오 그 벤피카 팀이 동대문 운동장에 그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토스의 그 펠레 선수와 그 산토스 선수들의 그 경기 기량 그리고 펠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축구 기술을 가졌길래 그 축구 황제라는 명칭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 아마도 그런 기대로 동대문 운동장을 찾았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 펠레는 한국 수비 선수의 집중 마크로 그 제대로 펠레 선수의 그 기량이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친선 경기이기도 해서 펠레도 그 수비의 집중 마크를 뿌리치면서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 임할 그런 입장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자꾸 흐르고 결국 우리나라 관중석 일부에서는 그 경기가 좀 재미없어 보이니까 그 심하게 표현하면은 아니 우리가 그 펠레 묘기 보러 왔지 돈 들이면서까지 한국 선수 수비하는 거 보러 왔느냐고 그 펠레한테 그만 좀 달라붙고 좀 내버려 두라고 펠레 구경 좀 하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막기가 심했다고 그러죠. 결국 그래도 펠레는 그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유지합니다. 유세비오와 펠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의 1976년 동대문 운동장 경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 박스컵이라고 어렸을 적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박 대통령 유신 시절 1976년 유신 막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도 그 유신 장기 집권에 따라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수선한 시절이기도 그런 것들 다 좀 아실 겁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컵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가 9월 11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벌어지는데 그 당시 말레이시아 경기력은 아시아에선 그래도 꽤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한국이 비록 홈 경기였지만 쉽지 않은 상대였고 그 당시 한국 축구는 그 월드컵 출전을 꿈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였죠. 현재로 좀 비교해 보면은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그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선전을 펼치는 그러면서 국민 스포츠를 환대받는 그런 정도의 축구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 시작과 함께 한국은 자책골을 포함해서 전반에만 3골을 내주면서 맥없이 전반을 마치게 되죠. 그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3대0 상태에서 그 후반전 들어가지고 박상희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는 계기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상승되는 듯 했는데 10분 후 후반 34분 또다시 한 골을 내주면서 4대1 경기는 이제 그 포기 상태로 가게 됐고
우리나라 관중들도 이제 괜히 동대문 운동장 축구 구경 왔나 싶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서서히 자리를 뜨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때부터 그 차범근이라는 선수의 그 기적의 원맨쇼가 시작되죠. 후반 38분 한 골을 시작으로 6분 동안 정확히 후반 1분을 남겨놓은 44분까지 혼자 3골을 연속해서 성공시키면서 4대4 동점,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어 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나중에 결국 한국은 박스컵에서 공동 우승을 하게 되죠. 4대1 패식이 짙은 상태에서 그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관중들 중에는 차범근이 한 골을 만회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가다가 그냥 서서 한 골 넣었네. 근데 그 4대2라서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나가기는 좀 아쉽고 그냥 서서 좀 지켜보는데 한 골 더 넣고 4대3이 되니까 이게 아닌가 싶다. 혹시나 해서 계속 서서 지켜보는데 또 한 골이 터져서 4대4 동점. 그때서야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서서 안 나가고 끝까지 보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관중들이 있었던 반면에 화가 나가지고 먼저 운동장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그 나가면서 그 운동장 쪽에서 함성이 계속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점까지 만든 상황을 알고 나서는 엄청나게 억울해하기도 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1976년 당시만 해도 그 녹화 방영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따로 촬영된 자료도 보존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경기는 그 직접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본 관중들하고 TV로 중계 방송을 본 사람 이외에는 그 경기를 그 명승부를 리뷰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은 지금까지도 그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